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중개보수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중개보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오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최근 들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두 문제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우리 일단 어떻게 나누는 거였죠? 주택이랑 주택 외로 나눈다. 이거 기억나시죠? 토지, 건축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토지, 상가, 공장 다 여기 들어간다고요. 주택 외에. 그래서 규제가 센 건 뭐다? 주택, 의식주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정부가 주택에 더 강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요. 또 조례가 있죠.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이렇게 시도 조례, 자치법이에요. 법으로 규제하는 거고, 협의는 이거는 그냥 맡긴 거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한 거. 그러면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는 게 규제가 세다. 이렇게. 그래서 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조례. 그러니까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 그리고 주택 외일 때는 협의. 규제의 강도가 약한 것끼리 짝꿍. 그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택 외인데 조례. 그럼 X. 그건 안 된다고요. 주택일 때 조례가 있는 거고, 주택 외는 협의, 그리고 실비, 비용, 실비에도 조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가면 안 되니까 실비에도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 외 얘만 조례가 없다고. 얘만. 질문 드려보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을 믿으니까. 믿는 눈빛은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대요. 오피스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우, 맞췄어요. 조례 없다고요. 왜? 주택 외니까 그것도. 주택 조례 있고, 실비 조례 있고,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오피스텔도 조례가 없다 그랬어요. 상가 조례 없고, 토지 조례 없고. 그리고 주택만 또 세분화가 돼 있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리고 매매 교환 하나의 세트예요. 이거 주택 매매 교환.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규제가 센 거다.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택만, 상가나 아니면 토지, 걔네들은 이렇게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요. 주택만 그렇고.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서민들이 월세 사는 거니까 규제가 가장 세고. 그리고 요율 그러면요, 0.8% 일단 0.9% 둘 중 하나.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일 때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거에서 0.8%가 더 규제가 세다. 조금 받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제하니까. 규제를 받으니까 조금 받잖아요. 0.8%가 규제가 세다. 그래서 규제가 센 거, 주택임대차 얘가 가장 규제가 세야 되니까 0.8%, 주택매매기한 0.9%, 상가 0.9%, 토지 0.9%, 상가임대차 몇 프로? 상가임대차 0.99.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요. 주택임대차 0.8, 다른 거 0.9 이렇게. 그러면 주택임대차 0.8% 이거를 실제로 받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봐야 한다고요. 0.8%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내에서 조례가 있다고요. 조례를 봐야 되고, 문제는 얘 주택 매매 교환 0.9% 조례 있어요? 조례 있나요, 없나요? 조례 없어요? 그럼 0.9% 받는 거예요? 짭짤하겠네? 그런 거요? 주택 매매 교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있어야죠. 있다고요. 주택이잖아요. 주택 매매 교환 주택이잖아요. 그럼 조례 있어야지. 무조건. 주택 임대차, 주택 매매 교환 다 조례가 있다고요. 주택이니까. 다만 그 요율이 0.8, 0.9 요게 차이점이고, 조례가 있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택일 때 반드시 뭐를 봐라? 조례. 조례에 규정된 걸 받는 거니까. 요거는 0.8, 0.9는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필요한 거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조례가 시험지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조례대로 그거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다 조례가 있어요. 주택이니까. 됐고. 그리고 주택 외 요것도 세분화가 됐죠. 주택 외도. 그래서 오피스텔 아까 설명드린 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 주거용.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얘도 주택과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지금 그죠? 세분화를 시키자 그거예요. 주택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대차, 매매교환. 그리고 당연히 얘가 규제가 센 거고. 요율은 매매교환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왜 0.5%? 오피스텔이니까 했던 거. 오피스텔이니까 이거 오피스텔 몇 프로? 0.5%. 외우기는 참 쉽게 돼 있다. 오피스텔이니까 0.5%. 그러면 임대차는 0.4%, 0.1% 차이가 나니까 그죠? 0.4%다 이렇게. 얘가 규제가 센 거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구나. 오피스텔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그래서 요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시험에. 오피스텔 매매기한 0.5%가 나올 때가 됐고 내년에. 문제는 조례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례? 없다 그랬죠. 이 0.4%, 0.5%를 외워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그냥 실제로 받는 게 이거니까. 조례가 없어요. 주택일 때는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이내에서 조례를 보는 거고 오피스텔은 조례가 없으니까 이걸 받는 거라고요.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계산 문제가 나오면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요. 이 요율들을. 상가 0.9%, 토지 0.9%도 외우고 계셔야 한다고요. 조례가 없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거니까. 조례가 있는 것들은 그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지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다? 주택이 나왔다고요. 작년에 주택이. 올해 주택이. 올해 주택이 나왔고 작년에 오피스텔 임대차 0.4%. 외워서 푸는 거. 작년 재작년에 상가가 나왔고 0.9% 외워서 푸는 거. 그래서 안 나온 건 요거. 주택은 뻔질나게 나왔었어요. 사실은. 주택은. 올해 또 주택이 나온 것 뿐이고 올해 요게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다고요. 오피스텔 매매기한 0.5% 외워서 푸는 거. 그거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대비하자. 그럼 그냥 하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대요. 그러면 그냥 상가랑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고요. 0.9% 그렇게요. 그래서 오피스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것만 그래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다 엔드 요건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63페이지에서 거기 표 밑에 양가로 4번이 있죠. 겸용주택, 복합건축물, 상가주택인 거. 면적을 비교해 보는 거 있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전부 다 주택률인 거. 상가주택인 거. 층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면적을 비교해서 여기는 상가, 여기는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한대요. 그럼 얘는 주택, 얘는 상가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 무조건 정해야 한다고요. 뭘 보고? 면적.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전부 다 주택. 이렇게요. 얘도 주택, 다 주택률. 전부 다. 또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주택 외. 그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률이다 그거예요. 주택 외가 더 크게 되면 주택 외.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이상이니까 이상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요. 같다. 주택 면적이 정확하게 2분의 1 같은 거예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무슨 요율? 그래도 주택률 이상이니까.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요율은 오피스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상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주택일 때는 요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례가 시험지에 나오니까 그 조례대로 하면 되고. 근데 정말 치사하게 상가나
오피스텔인데도 시험지에 조례가 나와요. 우리 낚이게 하려고. 낚이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 상가는 조례가 나와 있더라도 조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 주택일 때만 조례. 그렇게요. 이제 거래 금액은 우리가 산정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고요. 매매면 매매 대금 5억짜리 매매다. 그럼 5억 곱하기 요율 하면 되고, 전세면 전세 금액 3억짜리 전세다. 그럼 3억 곱하기 요율 하면 되고, 그나마 어려웠던 건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것. 이게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그리고 오피스텔 임대차건 똑같아요. 모든 임대차에서 어떻게 하냐면 원칙 환산 보증금 만드는 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겠다. 월차익 곱하기 100. 그럼 이게 거래 금액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산 보증금, 전세로 환산한 거, 환산 보증금. 그리고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수 있다고.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고 보증금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3천에 20짜리는 여기다 100을 하면 2천이니까 5천만 원. 전세 5천만 원과 똑같다고요. 이게 환산 보증금. 앞에 있는 3천은 그냥 단순 보증금.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요율. 그러면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 만약에 쌍방 받는 거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그래서 몇 명 받는지도 잘 체크해야 돼요. 중개보수는. 한도는 일방. 한쪽으로 받는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다 그랬죠. 내가 매도인 쪽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매수인 쪽을 왕창 받았대요. 그럼 초과보수 금지행위라고요. 일방으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하면. 그렇게 매도인 매수인 합산액이 한도 초과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방으로 받은 게 한도 초과하면 초과보수였어요.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합산액. 이게 환산보증금이 없어요. 환산보증금.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얘가 5천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100 대신에 70을 곱해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그러면 서민들이 중개보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고요. 거래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 거래금액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천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100을 해보시는 거죠. 왜 100을 먼저 해봐야죠?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거니까.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이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세로 환산한 걸로 판단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1천만 원이니까 더하면 4천만 원이고,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네 확인해서 제끼고, 이건 아니야. 곱하기 70을 다시 하자. 그러면 700이니까 3,700만 원이다. 이게 거래 금액이죠. 4천에서 3,700, 3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도 몇만 원 줄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물론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거 5천만 원 나오면 원칙 예외? 원칙이라고 했어요.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지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니까.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보면 이거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요. 미만. 5천만 원까지는 원칙이니까요. 미만. 그리고 예외를 판단할 때 뭘로? 합산액으로. 요 단순 보증금 3천만 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합산액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웬만하면 다 3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서. 그죠? 그냥 이게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적용이 잘 될 거예요. 상당히. 근데 합산액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1000에 40. 그것도 5천만 원. 그럼 원칙. 예외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원칙.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예외가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토지임대차건 상관이 없어요. 다 적용돼요.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고.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하자. 5천만 원은 원칙이고 예외를 판단할 때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그것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거.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갑이 을에게 팔고 매매.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사 안 나가고 임대차를 동시에 한 거. 그래서 매도인이 팔고선 바로 거기 세를 사는 거.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전세도 마찬가지요. 팔고서 바로 세를 사는 거. 그렇게. 그러면 요럴 때는 이걸 중개했으면 내가 계약서는 2장을 써줘야 한다고요. 매매 계약서도 써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쌍방교부에서 어떻게 다 5년간 보존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2건인 거예요. 2건. 근데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매매만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못 받는다. 이렇게. 아예 받을 수가 없대요. 얘도 매매만, 얘도 매매만. 임대차는 그냥 계약서만 써준 거예요.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냥. 못 받는 거. 근데 다 엔드 요건이에요.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 동일 당사자, 그리고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이런 상황만.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병에게세를 줬다. 사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 매매는 받는 거고 임대차도 받을 수가 있다. 동일 중개대상물, 동시에 있지만 동일 당사자가 아니니까. 갑, 을, 병.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다 중개했으면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줘야 되고 얘는 또 매수인이니까 매매도 줘야 되고 임대인도 됐잖아요. 임대차도 줘야 되고 얘가 제일 대박이라고요. 얘가. 그래서 좀 깎아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되고 그래서 1타 4피 짭짤한 거 그렇게 했던 거. 이런 경우는요.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어요. 자기 집을 팔고 요 집에 들어가서 세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을이 다른 집에 가서 세를 살겠대요. 을이 다른 집에 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세를 살겠대. 그 임대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거죠. 동일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같은 사람들이어도 물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다 받는 거라고요. 요 경우만 매도인이 임차인 되고 팔고서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거. 그것만 그렇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물론 이게 꼭 주택이 아니라 상가여도 상관이 없어요. 상가여도. 상가 팔고서 거기 상가 빌려서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꼭 주택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상가, 토지 다 상관이 없어요. 됐고 그럴 때는 매매만 받는다. 그렇게 되면 됐고 교환일 때는 큰 거라 그랬고 두 가지를 맞바꾸면 그죠? 교환일 때는 큰 거 1억짜리랑 1억 5천짜리를 맞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계산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1억이고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억 곱하기 요율은 얘한테 받고 1억 5천 곱하기 요율은 얘한테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는 무시하고 큰 거 곱하기 요율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맞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얘가 바보예요. 그죠? 더 비싼 거 주고 싼 거밖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5천만 원을 돈을 더 준단 말이에요. 이게 보충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슷하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큰 거라고요. 높은 금액으로 맞바꾸게 되는 거니까. 얘는 물건값이 좀 낮으니까 돈을 주니까 어차피 1억 5천이라고요. 그래서 1억 5천 곱하기 요율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환할 때 큰 거, 작은 거, X 작은 걸로 무진장 시험에 나왔고 좀 어렵게 나온 게 평균에. 평균을 내도 큰 거보단 작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63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분양권도 있었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다. 그럼 무슨 요율일까요? 아파트 분양권, 주택 요율. 당연히. 상가 분양권. 주택 외 상가 요율이고. 이렇게.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 각자 자기 거 따라가면 돼요. 분양권은. 그렇게. 주택 분양권인데 상가 요율을 적용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됐고. 그리고 거래 금액은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하는 거지. 총 분양가가 5억이라고 5억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다. 실제 납입액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리고 프리미엄은 더해줘요. 왜?
좀 있어 보이잖아. 프리미엄은. 권리금은 더하는 거 아니었어요.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한다. 권리금은. 그리고 기간도 무시했죠. 뭐 임대차에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중개보수가 똑같다고요. 이게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서 6번에 중개보수 적용 기준에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이거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중개보수는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라가요. 질문 드려볼게요.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 있는 건 중개할 수 없나요? 있어요. 전국 어디 있는 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싹 다. 그러면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거 중개한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거. 그럼 이제 조례를 따라가는데 그게 서울특별시 조례예요? 그럼 경기도 조례예요? 뭐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지 중개 대상물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무소 위치가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이것도 되게 잘 나오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X.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고 또 분사무소에서 완성되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항상 사무소 소재지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인천에 분사무소가 있고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분사무소에서. 여기서 분사무소에서 이걸 중개했대요. 그럼 중개보수는요? 경기도 조례예요? 아니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조례. 이때도 서울특별시 조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분사무소에서 중개했다 인천광역시 조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게 헷갈려요. 왜 헷갈릴까요? 뭐 때문에? 제가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해줄 때는 어디서 해준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린가 봐 이게. 일 처리해줄 때는 어떤 일 처리를 해줄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 관련 일 처리를 해주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일 못하게 하겠대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일 처리해 주는 거. 그런데 돈 받는 거, 중개보수 요거. 돈 받는 거는 일 처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을 때는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보기 쉬우면 잘 나오게 되죠. 헷갈리니까. 그것만. 양가로 2번이었던 거고, 뭐 7번은 설명드리고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8번은요. 작년에 신설된 건데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언제 주는지 시기가. 근데 이제 약정이 없대요. 언제 주는지. 서로 간에 말이 없으면 잔금 다 준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다 준 날에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잔금 지급이래.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그냥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신설되자마자 바로.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고 약정이 없을 때 서로 간에 언제 준다 말이 없으면 잔금 다 준 날에 주면 된대요. 그렇게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이 시기 약정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을 해준다. 액수.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라고요.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8번에 있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얘가 또 3번 연속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항상 부가가치세는 별도. 10% 붙이는 거, 그 별도예요, 별도.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중개보수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았대요. 부가가치세 10%를 또 받은 거예요. 초과보수 금지행위다. 맞나요? X 아니라고요. 괜찮다고요. 별도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랑 별도예요. 그래서 뭐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X.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초과보수다. X. 그런 거 아니라고요. 별도. 상관이 없다. 따로 받아도. 됐고.
실비에는 조례가 있다는 거 양가로 2번에 있는 거 조례. 아, 실비에도 조례가 있구나.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만 조례가 없다? 주택 외만. 토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도 조례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것들은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 상가 0.9%, 오피스텔 매매기간 0.5% 오피스텔. 실비는 또 두 가지가 실비인데 권리관계 확인해 드는 거, 또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 되는 거. 그래서 양가로 2번.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바꿔서 나오면 눈에 보이니까요. 나중에는 양가로 2번이 더 쉬워진다. 얘는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맡긴 거라고.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돈 떼일까봐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럼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이죠.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니까 취득의뢰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떼본 건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 매도인에게. 파는 사람이니까 이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취득. 한 가지만. 양가로 2번만 정확하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누구에게? 취득의뢰인. 매수인이 맡긴 거니까 취득의뢰인. 그렇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제재는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제재는 일단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이런 거 다른 건 아시죠? 크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행정처분 누가 하는 거? 관청이 하는 거. 행정형벌은 징역벌금 법원이 하는 거. 일단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행정처분 다른 거고 행정형벌 다른 거예요. 과태료도 다른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따로라고요. 예. 과태료도 누가 부과하죠? 관청이 부과해요. 관청이.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이라고 불러요. 관청이 부과한다고.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거잖아요. 벌금은. 과태료랑 완전 다른 거고. 그래서 행정처분 관청이 하는 거, 과태료 처분 관청이 하는 거, 과태료는 돈 내는 거, 그리고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인데 3학년 3반이죠 이제. 그리고 1학년 1반 이렇게요. 3학년 2반짜리가 3학년 3반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좀 크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재량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68페이지에 파란색 4번이고 다른 제재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51페이지를 보세요. 51페이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51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되어 있는 거. 혹시 두 가지 X를 적어 놓으셨나요? 안 적어놨는데 뭐 적은 거 없죠? 두 가지 X 적어놔야 돼요. 직방 X, 다방 X. 직방 X, 다방 X. 광고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중개 의뢰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에요. 직방, 다방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인데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그들만 이용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예요. 중개 의뢰인들이 막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이게 51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돼 있잖아요. 망이니까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란 말이에요. 인터넷 사이트인데 중개 의뢰인들, 일반인들이 TV 광고 나오는 거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불러요. 일단 개념은 좀 알고 계시겠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누구만 이용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만. 그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다? 거래정보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그렇게.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의의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돼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하니까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 X. 중개의뢰인은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매물을 공개해 놓고 또 만약 매수인이면 중개 의뢰하고 매수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이트 검색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 매수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색. 그러니까 그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그래서 중개 의뢰인 X라고 적어놓으면 되고 직방 X, 다방 X도 적어놔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파란색 2번이에요. 지정. 인터넷 사이트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다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국장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이. 그럼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국장이? 네.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거네. 아니, 지정 신청했더니 지정을 안 했대요. 국장이. 바쁘다고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번 쳐들어간다. 2번 그냥 한다. 답은 항상 2번이었으니까. 그거 몰랐으면 되게 헷갈렸을 텐데. 그죠? 어우, 다행이잖아.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지정할 수 있다니까 안 해주면 아니 그냥 하면 돼. 황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이원적인 구조예요. 지정을 받고 한대요. 공설. 국가가 지정해 준 거니까 그냥 하겠대요. 사설 정보망 설치를 금지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병존하고 있어요. 이원적인 구조. 처음부터 지정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쩔 수가 없고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다 사설 정보망.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사설 정보망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원적인 구조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정 받는 것만 나와요. 당연히 그냥 막 하는 건 안 나오겠죠. 그거는. 그래서 지정 받는 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지정되는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지정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절차를 문제 거기서 나오니까 또 왜 거기서 나오는지도 지정 절차를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여기서 나오겠구나 느낌이 든다고요.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지정이 안 되니까 어떤 절차가 시작될 때는 제가 신청 아니면 신고라 그랬죠. 지정은 지정 신청이에요. 첫 번째 누가 하는 거냐면 부가통신사업자.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그냥 말만 어려운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부가통신 뭘까요? 인터넷이에요. 부가통신이 인터넷이에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뭔데요?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네요.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신청하라고요. 별게 아니라. 근데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도 될 수 있어요. 법인도 인터넷으로 물건 팔 수 있잖아요. 개인은 안 되나요? 개인도 가능해요. 법인, 개인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요. 다 인터넷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개인 사업자들도. 반드시 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설명 좀 드려보면 기초 강의니까. 자. 태어나요? 그럼 뭐가 되죠? 사람이 돼요. 개인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요. 등기하면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겠대. 어디 가서 과학부 장관 찾아가서. 당연히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 무슨 신고? 저 인터넷으로 사업할게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신고 딱 하면 뭐가 되냐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과학부 장관 찾아가서 신고하면 돼. 저 인터넷으로 사업할게요.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되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신고하면 되니까. 등록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통신사업자가 됐대요.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시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요. 이건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 지정은 국장. 지정을 받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냐면 거래정보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신고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만 되면 지정신청 들어가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지정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그래서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 번잡스럽대요. 신고하고 이런 거 짜증나니까 그냥 응? 개인, 법인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이 바로 가서 이렇게 그냥 지정을 받겠대요.
절차가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개인 법인 사람들이 바로 가서 지정받겠다. OX? X 안 된다고. 번잡스러워도 반드시 단계는 이렇게 밟아와야 돼요. 왜?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번잡스러워도 신고를 해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된 다음에 지정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와야 한다고요. 요거 누구한테 한다? 국장한테 한다. 여기서는 국장 이외에 다른 사람 안 나오니까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는 거고, 그렇게 신청받은 국장은 할 수 있는 것뿐이고 안 해줘도 된다고요. 안 해주면 그냥 하면 되고. 이제 국장이 지정 요건을 심사해요. 지정 요건 심사. 이걸 갖추면 지정이 되는데, 첫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이죠. 그냥 개인, 그냥 법인은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인터넷 사이트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모집해야 돼. 회원 500명 이상이나 회원으로.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광도, 같은 말이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렇게 시도, 특광도, 시도 같은 말. 2개 이상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모집하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탈 500명. 500명이 서울에서 다 왔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서울, 인천, 서울, 경기 최소한 2개 이상 특강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다 오고 경기도 1명 왔대요. 안 된다고. 최소 하나의 특강도에서는 30명 이상씩 와야 되고 토탈 500명 이상 회원으로 모집을 해야 돼요. 인터넷 사이트니까. 회원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사이트니까 정보 처리 기사 필요해요. 1명 이상이면 되고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잖아요. 역시 1명 이상 직원으로 고용해야 돼요. 자, 이 1명씩은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500명은 직원이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시킨 거라고. 회원 가입 요건이고 직원으로 내가 확보한 거고. 1명씩.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데요? 중개업이었죠. 중개업. 중개업 뭐였죠? 추억이 됐나요? 벌써? 추억 속의 중개업?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업도 잘 안 된다고요. 1년 동안 내내 중개업 해야 한 8월달 되면 간신히 그거 외워요. 그거 하나 외웠다고 좋아하고 있어. 중개업. 잘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 세 가지가 나오면 중개업. 돌리고 했던 거. 돌리기만 한다고요. 그냥.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했던 거.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공인중개사와 기업공인중개사가 다르다.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해야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른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다른 말이라서.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 1명이래요. 이거를 기업공인중개사 1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같은 말이 아니니까.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기업공인중개사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공인중개사 500명 그러면 안 된다고요. X. 같은 말이 아니니까. 항상 기업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으면 기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으면 공인중개사, 그렇게. 다른 말이니까. 누구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 그분은 등록은 돼 있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어야죠. 컴퓨터를 보유할 것.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죠.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좋은 컴퓨터. 근데 이 컴퓨터 역시 누구 컴퓨터? 운영자. 거래정보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 이거를 정답으로 2번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 갖춘 좋은 컴퓨터 한다. X.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는 전혀 상관없다고요. 이용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상관이 없다고요.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다 틀렸어. 싹 다.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컴퓨터 보유할 거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지 이게 누구 컴퓨터인지 자세히 안 봤다고.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다 맞췄어요. 한번 낚이다 보니까 이제 또 나오면요 잘 보여요. 우리가 대비를 했으니까. 누구 컴퓨터? 거래정보사업자, 운영자 컴퓨터가 좋을 것. 기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요건을 갖췄대요. 지정이 돼요. 그거를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거는 7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왜? 기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그냥 사이트니까 30일, 7일이 아니라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서를 주면.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규정 제정 정해서 승인을 받으래요. 제정 승인. 이건 3월 이내. 그리고 마지막에 설치 운영을 하는 게 절차 끝이에요. 설치 운영. 이거는 1년 이내 설치 운영이야. 1년 이내. 자, 3번 지정서를 교부했대요.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 5번 이 두 가지는 시점이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정서 교부는 저기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정서를 받았으면 지정이 된 거니까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점도. 여기서도 별짓 다 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운영 규정 제정 승인을 이거를 지정받기 전에 할 수 있다. X. 지정서 받은 다음에 하니까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나중에 하는 거지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가 항상 뭐가 중요한 거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단지 그대가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거. 숫자. 우리는 아무 이유 없다고.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 단지 그대가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하다고요. 이거 500명 중요하다고 이게. 옛날에는 2,5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000명으로 완화시켜주고 500명으로 또 완화.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왜? 지정 신청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못하러 지정받아요. 그래서 지정 좀 받으라고 요건을 완화시켜줘요. 500명,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한 명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헷갈리지 않은데 얘네들이 헷갈려요. 30일, 3월, 1년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쫙 이어서 한꺼번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항상 우린 숫자가 중요하니까. 숫자가 나오면 얘네들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요. 500명, 500 쓰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죠. 응? 2개니까 2. 각각 30명이니까 30. 30일, 30. 3월, 3. 1년, 1. 그리고 이게 31, 3월, 1년이네요? 1, 월, 년 이렇게 들어가네? 왜? 미국 애들처럼 써야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사업하는 거 아니지 지금. 뭐로 사업한다? 컴퓨터, 인터넷. 아메리칸 스타일. 1, 월, 년. 30일, 3월, 1년. 미국 애들처럼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단순히 딱 보는 것보다 뭔가 하면은 오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노래도 불러보고 중기업도. 이것도 뭔가 해보고. 치고, 듣고, 말도 해보고. 오래 기억하려고. 치고, 듣고, 말하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치고, 듣고, 말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500, 2, 30, 33, 1. 치고, 듣고, 말도 해보고. 이거 왜 한 거죠? 아무 이유 없어. 그냥 해본 거야.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500, 2, 30, 33, 1. 이렇게. 500, 2, 30, 33, 1. 치고, 듣고, 말하고. 몇 번 해보면 입에 착 붙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준비. 시작. 500, 2, 30, 33, 1. 잘하셨어요. 다시 시작. 500, 2, 30, 33, 1. 500, 2, 30, 33, 1. 치고 듣고 박자 맞추면 되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500, 2, 30, 33, 1. 여러분만 시작. 500, 2, 30, 33, 1.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해보면 우리 기억은 나니까. 500, 2, 30, 1. 500명 이상이 개업공인중개사를 2개 이상 특강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30일 이내 지정소교부, 3월 이내 운영비정주행 승인, 1년 이내 설치운영. 다 같이 마지막 시작. 500, 2, 30, 1. 1년 내내 치를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네. 나중에 되면 막 쳐서 막 연필 떨어지고 막 커피 쏟고 난리 나요. 어쨌든 요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돌아서 보면 어디 보시면 다시 거기 제지에서 행정 처분에서 우리 있던 거 68페이지에서 68페이지 그 4번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사이트 운영자구나. 행정처분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지정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지정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68페이지 파란색 4번 68페이지 파란색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지정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런 경우 이 5가지 경우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돼 있고, 5번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아도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설치 운영을 꼭 하라고요.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경우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죠? 해야 한다. X.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지정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누가 한다? 국장이. 다 국장이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69페이지 파란색 5번에 청문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청문. 들을 청, 물을 문. 청문회 지금 한번 하고 있잖아요. 청문. 그거예요. 변명 들어보는 거예요. 청문. 뭐 할 때만? 취소할 때만 있어요. 취소할 때만. 행정 처분 중에서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잖아요. 그죠? 취소는 자격 취소, 자격증 날아가는 거, 등록 취소, 등록증 날아가는 거, 지정 취소, 지정서 날아가는 거, 취소. 정지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지정 정지 그런 건 없어요. 업무 정지 있죠. 그게 영업 정지, 자격 정지. 근데 지정 정지 그런 건 없어요. 취소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취소는 그냥 날아가는 거구나. 근데 이 취소를 할 때 그 앞에 반드시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는. 정지는 청문이 없어요. 정지는. 취소만 청문이 있어요. 취소만. 물론 사망해서는 당연히 제외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그걸. 이미 해산해서 흩어졌는데. 그거 빼놓고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취소 앞에만 청문이 있구나. 취소 앞엔 청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읓을 따오고 여기서 치읓을 따와서 치읓인데 어떻게 하죠? 그냥 치읓하는 게 아니라 추치. 뭐 해보면 기억이 나니까 또 추치 하는 거죠. 취소 앞에 청문 있잖아요. 어떻게? 추치. 다 같이 추치. 좀 추잡스러워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저 혼자 하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려. 추치. 주의사항. 아니요! 이거 아니야. 추치. 취소 앞에 청문. 정지 앞에는 청문 없다고요. 취소 앞에만 청문이니까 추치. 요건 기억이 잘 나. 취치. 요거 때문에 취소 앞에 청문. 그거까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박스 보시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청문 실시하여야 한다. 취소 앞에만. 정지는 없고. 사망해사는 제외해라. 사망해사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어디 보시냐면 71페이지에서 교육을 설명드릴게요. 71페이지에서 교육은 또 기초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